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태생적으로 가혹한 운명을 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섬이란 이유만으로 고려시대부터 내내 외적의 침입에 시달려야만 했던 제주. 동북아시아의 교두보인 까닭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언제 어떻게 침입할지 모르는 적의 잦은 공격은 방어시설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제주 해안을 따라 쌓았던 환해장성이다. 그 길이가 무려 300리, 120km에 달하는 환해장성. 바람 타는 섬의 역사를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다. 한바탕 거세게 불어닥치는 태풍처럼 언제 어떻게 적이 침입해 올지 모른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섬의 운명이다. 섬 해안 곳곳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쌓은 환해장성. 고려 원종 11년인 1270년 김수 고여림 장군이 삼별초의 제주 상륙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민들을 동원해 성을 쌓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쌓은 환해장성의 길이는 무려 300리. 제주의 가급성들을 보호하는 외성의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을 보면 둘레가 300여리, 삼별초가 진도를 장악하고 있을 때 고여림이 군사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삼별초를 방비하기 위해 장성을 구축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별초가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삼별초를 막기 위해서 해안 이제 300리의 석성을 그 축당을 쌓은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니까 그 기초는 분명히 고여림 장군이 쌓은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그 불과 3개월 사이에 그렇게 쌀 수가 있느냐? 그 이문경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전멸당합니다. 관군이. 그게 불과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그렇게 300리의 그런 장성을 쌀 수가 있었느냐?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는 쌓았지만은 삼별초가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관군이 쳐들어오는 데 대비해서 더 보강한 걸로, 그러니까 시작은 관군이 했지만은 그걸 완성한 것은 삼별초가 한 걸로. 비단 삼별초 외에도 섬을 공격하려는 외세의 침입은 계속 이어졌다. 고려 충혜왕 때부터 끊임없이 외부에게 공격을 받았으며 바다를 통한 외적의 침입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김상원의 남사록에도 태종 원년에 곽지를 도적질하고 태종 4년엔 고뇌와 명월을, 태종 6년엔 차귀도, 8년엔 도근천 등지로 들어와 땅을 범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잦은 외구의 침입에도 제주가 끄떡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환해장성 때문이었다. 해안을 따라 쌓은 환해장성은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방어막이자 중국의 만리장성에 비견할 정도의 방어시설이다. 이러한 사실은 남사록에도 명시돼 있다. 외적이 쳐들어왔는데도 한 번도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석벽이 온 섬을 둘러싸고 있는 천연요새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다 보면요, 조선 시대까지 계속 그 왜구가 심합니다. 제주도는 뭐 곳곳에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환해장성을 보축한 기록들이 나타나요. 제주 목사들이. 그런 걸로 봐서 조선 시대까지 그 환해장성을
외부 방어용으로 이용했던 게 나타납니다. 환해장성과 더불어 왜구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방어 시설이 있다. 바로 진성으로 대표적인 것이 구좌읍 하도리 별방진이다. 별방진은 구좌읍 하도리의 옛지명. 조선 중종 5년인 1510년 장림 목사가 김영 방어소를 옮기고 설치한 방어 시설이다. 우도에 자주 왜구가 침입함으로써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조한 것이다. 총 길이 약 1,008m, 높이 약 3m의 성으로 제주에 설치된 9개의 진성 중 명월진성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만큼 동쪽 지역에 왜구의 침입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여준다. 외적이 고려 말에서 조선조 맹령조까지 약 240년 동안에 30회에 걸쳐가지고 제주에 이제 침입 이런 게 나옵니다. 역대 그 제주도의 소위 그 목사 되신 분들은 우선 제주도의 그 방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림 목사가 1510년에 제주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우도에 이제 외적이 침입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 김영방어소를 도의호 마을인 현재 하도리 옮긴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 별방진은 이 제주목이 동쪽에는 가장 아주 중요한 군사시설입니다. 일출봉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성산읍 온평리. 힘찬 해녀의 숨빗소리가 살아있는 온평리는 해녀 마을뿐 아니라 해안도로에 길게 늘어서 있는 환해장성으로도 유명한 마을이다. 그 길이가 무려 2,120m에 달해 다른 마을의 환해장성과 비교해 매우 긴 편인 온평리 환해장성. 이곳 환해장성은 조선 후기 세계 열강의 이양선들이 자주 출몰하게 됨에 따라 쌓은 것이다. 탐나 기년을 보면 영국 선박이 우도에 정박하자 권직 목사가 크게 놀라 그에 겨울 도민을 총동원해 환해장성을 수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845년 때 영국의 사마랑호라는 배가 우도에 정박한 뒤에 1개월간 해안 측량을 한다는 명분으로 상륙을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위협을 느껴가지고 당시 권직 목사가 또 저쪽에 성산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온평리에 남아있는 그 환해장성은 이러한 그 우도 가까운 지역에 이양선이 출몰한 것에 대비해서 쌓여졌던 후대의 환해장성이 아닌가. 섬 전체에 걸쳐 300리나 축조됐던 환해장성. 하지만 현재 원형이 남아있는 곳은 10여 군데에 지나지 않다. 그나마 그곳 또한 많이 훼손된 상태다. 허물어지는 것은 물론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방치돼 있다.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관광 상품으로도 가치가 높은 환해장성. 환해장성 보존 대책이 아쉽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 제주의 특성상 해안 방어를 위해서 쌓여졌던 그런 성으로서 상당히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성의 특징을 갖고 있고 명칭 자체도 환해란 그런 표현에서 보듯이 상당한 독특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거칠고 척박한 땅과 바람도 모자라 변방 중의 변방으로 수많은 외구로부터 시달려야 했던 제주.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자주 방어를 해야만 했던 제주는 하루하루가 바람 타는 세월이었다. 적으로부터의 방어, 부역의 고통 등 아직도 수많은 제주 사람들의 한숨과 고통이 서려 있는 방어진지. 제주의 방어 시설이 다시 주목받는 까닭.
끊임없이 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됐던 바람 타는 섬의 역사, 제주 고난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